없으면 이따 사무실에서 가져가세요.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4번 한번 보세요. 문제요. 문제 4번을 보면 채무자의 법령인가 통정의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그래 되겠죠? 1번 아주 중요하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령이라도 통정의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무효이다. 2번요. 진이라는 것은 뭐다? 특정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번은요. 매매계약 당시에 취소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강박의 정도가 극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두 번째 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단순히 상대방 피용자, 맨 끝에 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5번은요, 1번.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죠. 5번은요, 1번. 소송행위는 의사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표시. 그래서 소의 치아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언제나 유효. 가장매매의 매수인 그러면 제3자죠? 무효죠? 가장매매 매수인은 무효죠? 부동산 위에 권리를 취득한 자. 이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 누군지는 모르겠죠? 권리 취득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한다? 제3자.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죠?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다? 양도인이다. 3번. 재단범위 설립이죠? 재단범위 설립이 출현할 때 착오를 인해서 출현한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뭐를 했다? 명의를 빌려줬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면 그러면 안 되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뭐다? 지인이 있는이다. 지인이 없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인이 있는 이렇게. 5번.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신용자금이 금융기관 동그라미하고요.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서 줄고요.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했다. 이런 금융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밥만 먹고 누가 대출받고 누가 돈을 상환했는지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만나 중대한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 하나 하고, 그러면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있었죠? 동계착오. 그래서 국가가요, 잘못 통지한 경우죠? 기속해제인데 기속재산이라고 했죠? 그런 경우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계착오죠? 취소할 수 있죠. 그것을 보면 돼요. 6번은요, 1번.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령인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 표시하여 상대방 사이에 당사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합의 OX, X. 그 다음에 동계착오는 뭐다? 두 번째 줄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겨려 뭘 한다? 중과실이죠? 중과실은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죠.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죠. 3번은요.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착오. 양도소득세.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에 D는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중요 부분 중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죠. 일부분의 착오죠. 일부 착오는 일부만 취소한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일부 취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분적이죠. 가분적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죠. 그러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2번. 법령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착오 뭐죠?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틀리죠? A번 틀리죠? 2번은요? B번은 맞죠? 그 다음에 C번 틀리죠? 그 다음에 B하고 D하고 E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다시 봐요. 7번. 7번은 우리가 이제 법령이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식이죠? 의사표시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식을 먼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보내죠. 보내고 편지를 받고 편지를요 읽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을 말한다. 표백주의죠. 표백주의는 상대방이 있어 없죠. 유언서. 표백주의요. 보내는 걸 말한다. 발신이죠. 그 다음에 받는 것을 말한다. 도달이죠. 그래서 도달이 원칙이고 발신이 예외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죠.
있는 것을 말한다. 요지주의죠. 내용을 아는 거 요지주의. 그건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은요, 상대방이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죠? 놓여 있어야 된다. 알겠죠? 통계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 내용을 알아버리면 뭐가 된다? 요지주의가 돼. 그러면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돼. 놓여 있게 하면 돼.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도달이라는 것은 통계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을 도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도달은 보통 우편은 보통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런데요, 등기 우편이라든가 그다음 내용 증명 우편은 뭘로 본다? 도달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등기 우편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거주하지만 도달로 보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은 도달로 본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요 될 거예요. 뭐 의사표시라는 것은 도달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더 들어가냐? 111조, 112조가 들어가죠. 우리가 편지를 발송 후 도달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의사표시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는 말은 의사표시는 효력을 뭐란다?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달하죠. 도달 후에는 내용을 알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 후에는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처리가 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 반대가 뭐다? 발신주의죠. 발신주의는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격지자죠.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 알겠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죠? 제한능력자하고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본인이 확답을 맞으면 무권대리, 본인이 확답을 맞으면 발하지 아니하면. 여기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법정대리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이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거의 만약에 발신을 도달로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격지자지 대화자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편지가 도달할 때,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수령무능력자다. 상대방이 수령무능력자.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뭐 없이? 과실 없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알겠죠? 111조, 112조, 113조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해서 문제가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조금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죠. 대리는 뭐냐? 대리는 법률행위만 된다. 법률행위만 대리가 되고, 여기서 법률행위인데 여기서 재산상 법률행위, 재산상은 되고 가족법상은 대리가 안 돼요. 혼인을 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 법률행위는 아닌데 준법률행위요. 준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표현행위가 있고 하나는 사실행위가 있죠. 여기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행위 뭐가 있어요? 순수사실행위하고 혼합사실행위 있다. 그래서 순수사실행위는 매주가 발명, 사부선물,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표현행위는요. 표현은 의사의 통기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기죠. 의사의 통기는 최고 거절이죠. 최고하고 거절하고요. 관념의 통기는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이죠. 승인하고 승낙이요.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되는데 법률행위는 가족법은 안 되고 재산만 되고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불법행위요. 불법행위가 뭐죠? 103조 위반이죠.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사실행위 안 된다. 불법행위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건 두 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게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상만 된다.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 이것만 된다. 알겠죠? 이렇게 대리요. 그 다음에 대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대리권에서는요,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발생하고, 여기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소멸하죠. 여기서 발생은 뭐냐?
임의대리하고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대리가 있죠? 그럼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임의대리는 뭐다? 임의대리는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이건 법률의 규정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을 법정대리라고 하고 법률행위를 임의대리라고 그래.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임의대리라고 그래. 하나는 뭐가 있다?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은 수권행위가 있고, 수권행위. 계약은 뭐가 있다? 계약은 위임계약이죠, 위임. 이 위임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주어진다. 이것만. 그 다음에 변경이죠. 변경은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대리권의 범위는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느냐. 불분명하냐, 이 말이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뭘 한다?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질이 변하는 건 있죠? 예금을 인출해서 뭘 한다?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사거나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하는 거, 대여. 된다, 안 된다?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요, 보존이죠? 보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보존을 뭐 한다? 소멸시효를 뭐 한다? 중단을 시킨다. 미등기 부동산, 뭘 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가옥을 뭘 한다? 가옥을 수선한다. 이것은 보존인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명의시당, 뭐죠? 여기죠. 명확한 경우는 어떤가? 대리권 범위 안 하고 대리권 범위 밖에 있죠? 특히 대리권 범위 안에서 두 가지만 먼저 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 체결.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에 관한 거, 이행. 체결은 중도금과 뭘 할 수 있다? 잔금을 할 수 있어. 수령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금도 수령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수권은 잔금 지급기일을 할 수 있다. 잔금 지급기일을 할 수 있어. 연기할 수 있죠. 사법시험에 나온 건데요. 소송을 포기해도 되고 소송상 화해를 해도 된다고 그랬어. 그때 인간이 진짜로 포기했어. 포기하라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된다, 안 된다? 된다. 대리권 범위 바뀌다. 이것도 중요하죠? 특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입찰을 바로 했는데 취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 시험에 나왔죠? 예금을 하고 있는데 예금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거 돼, 안 돼? 안 되죠? 영수도 나왔죠? 영수 돈 받으라고 했더니 일부 면제래, 면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범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할 때 보존행위가 세 가지. 소멸시효를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가옥을 수술하는 것은 제한 없이 한다. 특히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사거나 대여하는 것. 예금을 인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리권의 범위죠. 이렇게 중도금의 잔금을 수령해서 대리인이요,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비진입 표시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대리권의 남용.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있으면 대리권을 뭐 한다? 제한을 해야죠. 첫 번째 공동대리죠. 우리가 능동대리가 있고 수동대리가 있죠.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가 대리하죠. 능동대리는 원칙은 무슨 대리다? 원칙은 각자가 대리하죠. 예외적으로 능동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의해서 모든 대리할 수 있다?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다. 공동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다. 그런데 능동은 각자가 원칙이지만 공동도 할 수 있다. 수동은 절대로 공동은 안 된다. 따라서 말한다.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전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약 쌍방대리죠.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누가 했을 때? 본인 승낙. 그 다음 뭐 한다?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된다. 특히 본인 승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법무사 등기사무다. 법무사 등기사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주식에 뭐가 있어? 명의계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주식의 명의계서, 법무사 이렇게요. 그 다음에 굳이 보면은 변호사 있죠? 변호사가 강제 집행절차에 참가한다. 이런 변호사가요, 강제 집행은 법률의 규정에 사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 없어. 그래서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특히 법무사, 알죠? 주식의 명의계서, 주택가에서 시험에 났으니까. 그 다음에 채무이행. 근데 채무이행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안 되는 것. 채무이행 안 되는 것, 뭐가 있다? 다툼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항변권. 그 다음에 기한 미도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건 안 된다.
물론 뭐도 안 되죠? 선택채권 선택이라든가 대물변제라든가 경기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안 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인데 특히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무효인 것이 하나가 있고 허용이 되는 거 하나가 있죠?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아버지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행위. 알겠죠? 그것은 자기계약이지만 뭐가 된다? 유효. 그 다음에 무효인 것이 하나 있죠? 물건 하나인데 경매에서 물건은 동일 물건에 대해서 두 사람으로부터 입찰 대리권을 받았어. 입찰 대리권. 그것은 쌍방대리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물건 하나인데 두 사람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건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기계약은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 자기계약이지만 유효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되죠. 이것을 이제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제한까지.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이죠. 그럼 대리권의 소멸은 뭐다? 대리권 소멸은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죠. 공통은 여러분요, 본인은 뭐만? 본인은 사망. 대리는 뭐다?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런 말 하면 안 돼. 본인의 사망, 파산, 성유견 개시. 그럼 큰일 나. 본인은 오직 사망만.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견이 아니라 대리인. 본인의 사망, 파산이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임의대리만 있는 거. 임의대리만 있는 거. 뭐가 있다? 수권행위를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 나왔어? 대리권이 소멸, 이미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한한다. OX, X 모두 있다. 수권행위. 법정대리는요, 제한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그것을 법정대리, 이것을 대리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냐면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리인은요, 대리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누구를 위해서 법률행위를 한다? 본인.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따라서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현명이 있다, 현명. 그래서 현명을 뭐라 한다? 현명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대리인이 대리할 때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인 표시. 다른 말로 대리 관계의 표시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했냐, 안 했냐? 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현명을 할 때 어떻게 현명을 했냐? 본인의 이름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나래. 인장 나래. 이것을 무슨 대리를 한다? 서명 대리.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추정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알죠? 이것을 현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대리인은 뭐는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의사능력이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대리행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무조건.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 돼. 본인의 지시. 이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야. 그래서 대리인의 부지를 마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하자는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103조.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대리인이 적극가담. 본인하고 관계없다고. 104조는요, 공부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108조. 통정 표시. 대리인이 통정을 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니까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0조에서 배웠죠. 110조에서 뭐를 배웠냐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죠.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죠? 그럼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하고 동일하다? 본인하고 동일하다. 그걸 알아야 되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 그러면 상대방이 치소를 해야 되죠? 모든 대리행위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그래서 누구한테 취소한다? 갑에게 취소한다. 본인이 뭐든지 알든지 뭐든지 모르든지.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오냐?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쳐. 상대방이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하고 상대방이죠? 이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아니죠. 취소하지 못한다. 못해.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다. 상대방을 사기쳤다. 상대방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했죠?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치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이제 116조 대리인이 하자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효과. 누구에게 취소한다? 본인. 그 다음 복대리죠? 복대리는 이렇게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는데 을이 정이라고 하는 복대리를 선임하죠.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니까 복대리가 현명을 할 때는 어떻게 현명한다? 나는 갑의 복대리인 누구다? 정이다. 이렇게. 정이다. 이렇게 현명하죠?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죠?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 여기 대리인, 을의 행위 그럼 큰일 나. 왜다?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리는 복대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선임 못하죠? 책임 있어, 없어? 없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OX. 채무이행, OX. 부득이한 사유다. 부득이한 사유. 채무이행은 뭐를 얘기한다? 채무이행은 뭐를 얘기해? 그것은 자기가 쌍방대리할 때 나와. 채무이행, 알겠죠? 뭐라고 한다? 부득이한 사유. 법정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언제든지니까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잘못이 없어 책임이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다. 그런데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법정 그대로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그것을 뭐라 하냐? 언제든지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그러면 틀려.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그럼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지고. 만약에 임의 대리의 경우요, 본인이 직접 복대리를 지명한 경우 있어요. 지명. 복대리 지명. 임의 대리의 경우 지명. 그러면 지명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복대리가 부적임하고 불성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임을 태만히 할 때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복대리고,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고, 여기에 본인이 있고 대리가 있고 복대리가 있죠? 복대리는 대리권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보다 더 클 수가 없고, 두 번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넘어간다? 소멸하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숙권행위를 처리하면 대리권 없어지죠? 누구도 없어진다? 복대리도 없어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무슨 행위를 한다? 복임행위라고 하죠? 이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대리에 가는 것이. 알겠죠? 여기까지가 유권대리인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무권대리를 보면, 무권대리는 이렇게 갑이 있고 병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대리권을 주지 않았죠? 여기 을이죠? 이 상대방은요, 반드시 있어야 돼. 선의일 때 철회요. 선의일 때 철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예요. 그 다음에 본인 갑은요, 본인 갑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여기 을이죠? 을은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본인 갑은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 그 다음에 이 상대방 병은요, 병은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 무권대리인지 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을 무권대리는요, 대리권이 증명해야 돼,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제한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이죠? 여기 보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철회는 선의만 하고 최고는 선이고 악이고 다 한다. 철회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철회는 언제까지 철회하냐?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까지 철회하는 것이고, 최고는 본인한테 묻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한 기간 중에서 최고했는데 확 답을 맞았는다.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로 본다. 추인 거절 이렇게. 그 다음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추인하죠. 추인하면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빨.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다른 말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대리행위란 말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에 소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 시를 다른 말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가지고 다른 말이 없어. 다른 말이 없으면. 알겠죠? 나머지는 다 했고 여기서 이제 뭘 보냐? 추인하고 추인 거절을 잠깐 보면 추인 거절을 먼저 보면 추인 거절. 요즘 좀 잘 나오니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데리고 앉았는데 을이요 2월 1일 계약을 하고 병한테 등기해줬다. 그러고 나서 갑이 사망했다. 사망해서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을이 상속한다. 상속을 하고 나서 저 등기에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말소 청구 안 되죠? 안 되면 누가 다? 병이 일단 뭐가 된다? 소유자. 소행이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뭐로 분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소유자. 그러면요 이 대리는 병이 소유자죠? 병한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걸 추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죠? 만약에 갑이 그냥 사망했을 때 그렇고 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인하고 사망했다 유효,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했다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인권이죠. 그럼 추인은 뭐다? 추인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 것으로 추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죠. 그래서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무권대리라는 것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거나 그 다음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나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왜요? 무권대리란 말은 무효란 말이고 무효임을 알면서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장기간 방치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해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하거나 상대방한테 대금을 청구하거나 그러면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추인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죠. 단독행위죠.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데 만약에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을 했다. 그럼 이것은 누구의 동의? 상대방의 뭐가 없어?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가 있으면 유효,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 알겠죠? 이것도 중요하죠. 아주 시험에 잘하죠. 무권대리에서. 두 번째는요. 누구한테 추인할 것인가?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을이 있죠. 그럼 병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 병의 상승계인 정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 물론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무권대리한테 추인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 병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리어 상대방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요. 우리가요 무권대리인데 뭐죠? 단독행위죠.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없는 거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해서 그럼 무효죠. 추인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재단법인은 상대방이 없죠.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하면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뭐냐?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 125조죠. 125조는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요.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하고 똑같다? 무권대리하고 똑같죠. 대리권 수여, 그럼 이것은 뭐다? 그것은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이죠. 대리권 수여 표시한 것은 통지란 말이에요. 통지. 이것은 관님의 통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그러면 대리권 수여에서는 뭐다? 여기 수권행위니까 대리권 수여는 125조는 임의 대리만 되죠. 임의 대리만 되고 무권대리는 절대로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대리권 수여 표시에서는 상대방 뭐가 돼? 상대방은요 뭐가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죠. 상대방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건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 본인이 입증을 하죠. 본인이.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우리가 126조는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본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대리권 수여는 뭐냐면 자신의 판매점이라든가 총대리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사 명칭을 사용하게 한 거죠. 이런 경우만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몇 조에 나온다? 126조. 126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기본 대리권은 뭐가 있다? 아닌 거 기본 대리권 아닌 거 인감증명서 인감만 주거나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만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표현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기본 대리권이죠. 기본 대리권 뭐가 있다? 위임이다. 또는 위임장을 줬다. 또는요,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 수여. 그러면 뭐가 된다? 기본 대리권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우리가 공법이죠. 공법상으로 뭐 한다? 등기. 등기를 맡겼죠. 그런데 사법상으로 뭘 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를 했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은 공법인데 표현대리는 사법이다 이 말이죠. 그건 동종유사도 아니다. 동종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뭐다? 이종 별개라도 모방하죠.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모방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특히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을 넘어야 되고 넘는 데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 이유. 이 정당한 이유는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이유는 본인이 입증을 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상대방 스스로가 뭘 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6조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기본 대리권에 대해서 사실행위. 우리 아까 말했죠.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 투자 상담. 사실행위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장.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장. 사자도 뭐죠?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복대리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표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129조.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후죠. 소멸이니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 그러면 안 돼. 대리권 소멸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누구를 섬유해서? 복대리인 섬유해서 복대리한테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직접 대리행위.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복대리인 시켜서 대리행위 한 경우. 이 둘 다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다. 여기서 상대방은 뭐가 돼야 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누가 입증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한다. 126조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125조가 129조는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한다. 세 번째, 129조가 권한 의무에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126조가 129조는 무슨 대리가 다 된다?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된다. 알겠죠? 특히 법정대리를 뭐라고 한다?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한다. 125조에서는 법정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26조하고 129조에서는 뭐죠? 무슨 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뭐냐면 여러분 대리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효에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일부 무효가 있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죠? 그런데 일부만 무효로 하고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가분적이다. 가분적. 알겠죠? 그래서 분할 가능해야 된다. 분할 가능하지 않으면 일부 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특히 여러분요. 강행법규요.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죠? 그럼 먼저 법조문 본다. 먼저 법조문을 먼저 보고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137조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로 본다. 그래서 법조문 보니까 뭐가 있냐? 약관법 있죠? 그러면 약관법 16조를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 약관의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뭘 한다? 유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가고 그런 말이 없으면 137조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일부 무효가 어디에도 유추 적용된다? 일부 취소에도 적용이 된다. 일부 무효는 법조문에 있지만 일부 취소는 법조문에 있다 없다? 없다. 유추 적용한다. 일부란 말이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된다? 가분적. 불가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138조. 138조는 뭐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무효행위 전환은 몇 조가 적용될 수 있다? 104조. 매매 대금이 너무나 과다해서 불공정한 법령이다. 그러면 그것을 감액해서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아닌 것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104조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138조. 첫 번째요. 타인의 자를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죠? 친생자 신고를 했다. 그럼 친생자 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입양 신고로서 효력이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 신고를 해야 되지만 혼생자 신고를 했다. 혼생자 신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입양 신고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해요. 세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여기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이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없지만 당사자 간은 소급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당사자란 말이 무슨 말이다? 특정인과 특정이 채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추인은 103조 추인된다 안 된다? 104조 된다 안 된다? 당해법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는 것은 뭐다? 되는 것. 무효행위 추인되는 것. 107조 비진의로 무효. 108조 통정의표 실소 무효. 의사무능력으로 무효.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또 무효행위 추인은 또 언제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뭐하노? 취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한 후 그러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러면 무효행위 뭘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103조, 104조는 안 된다.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자만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는 허가전이죠. 허가전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요. 허가전을 유동적 무효. 허가전을 뭐라 한다? 허가전은 채권행위가 있어 없어요?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도 무효이죠.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 안 나오죠.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것은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죠. 토지거래허가에서 허가전이다. 유동적 무효이다.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허가가 아닌데 허가가 나오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 소급해서 유효. 그 다음에 여기 계약금을 줬죠. 계약금을 줬다. 허가전이다. 허가전이란 말은 유동적 무효이다.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전은 의무가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이다. 불허가 확정적 무효이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도 뭐로 본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뭐든 있든 없든, 있든지 없든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의무다? 협력 의무다. 협력 의무를 뭐라 한다? 그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두 가지는 되고 두 가지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가지가 뭐다? 협력 의무. 여기서 두 가지가 되는 거 소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두 가지가 안 된다. 뭐다?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확정적 유효인 경우가 있고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있죠. 무효는 5가지죠. 유효는 뭐다?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지정기간, 그 다음에 지정 해제한 경우. 지정해지나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유효이다.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무효인 것은 세 가지가 기본적이다. 첫 번째 불허가 처분이다. 두 번째는요 쌍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했다. 쌍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허가를 뭐라거나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한다. 잠탈. 이런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두 가지가 더 있다. 첫 번째 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할 수가 없다. 성취할 수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허가는 뭐다?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면 취소가 있죠. 취소권자요. 취소권자는 뭐냐? 제한능력자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도 취소권자다 이 말이죠.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알죠? 차고 사기 강박이다. 강박. 만약에 제한능력자가 추인을 하면 추인.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미성년자 특기요. 알죠? 그런데 취소할 때는 취소권자죠.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 누가 있다? 법정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인.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다?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다? 포괄승계인. 포괄승계는 누구다? 상속인.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승계인. 특정승계는 누구다? 매수인이죠? 매수인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자는 특정승계인, 상속인, 포괄승계인, 법정 대리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임의 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고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상대방한테 한다. 여기서 갑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다. 차고,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래서 을하고 계약하고 을은 또 병한테 처분했다. 여기서 갑이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 을하고 계약하고 을은 또 병한테 처분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취소는 오로지 상대방 을한테만 한다. 오로지 을한테만 한다. 알겠죠? 누구한테 할 수 없냐?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는 못해. 오로지 을한테만 취소한다. 그러면 상대방 이 제3 승계는 어떻게 되냐?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가 되면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제한 능력자로 취소하죠? 그러면 취소는 을한테 하고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보호되지 않고 제한 능력자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알죠? 상황 본문하고 누구도 똑같다. 누구도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의 법령이는 무효이죠.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을 하죠.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상대방이다. 그러면 취소는 언제까지 하냐? 취소는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 다음에 성년이 된 날, 안날이죠?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사기당한 사실 안날. 그래서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인데 누가 조사한다?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래서 출소기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출소기간은 뭐밖에 없다? 점유보호 청권밖에 없다.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10년, 사기당한 사실은 안날로부터 3년인데 10년하고 3년하고 빨리 도래하면은 그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이죠. 추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죠.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있다. 추인은 뭐다? 추인은 확정적 유효이다. 따라서 추인이란 것은 취소를 하지 않겠다. 취소권의 포기다. 포기. 알겠죠? 그래서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러면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취소의 원인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돼야 되죠. 만약에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누가 한다? 법정 대리인. 차고나 사기나 강박은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은 안날로부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으면 뭐든지 알든 알고 해야죠. 왜요?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세 번째는요. 추인한다고 하는 추인에 뭘 해야 돼? 의사표시를 해야죠.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죠. 그런데 법정 추인은요. 법정 추인은 법에 정해졌죠. 그러니까 먼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되죠. 여기는요. 알든 모르든 모르더라도 여기는 의사표시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서 중요한 거. 법정 추인에서 딱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법정 추인에만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뭐가 있다?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걸. 이 일을 뭐 하지 않을 걸? 보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있다? 6가지가 있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 여기 뭐가 있다?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경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강제 집행. 여기를 뭐다? 전부나 일부의 뭐다? 양도.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이것은요, 이 위에 있는 네 가지는 누가 하든지 간에 물어본다. 누가 하든지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무조건 물어본다. 추인이다. 취소권자죠. 추인은 뭐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여기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는요. 취소권자가 하면 뭐다? 취소권자 하면 추인이다. 추인은 뭘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하면 상대방이 하면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본다. 추인은 뭐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올 수 있다.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추인이 아닌 것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이 말이죠.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추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추인이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 이행 청구, 상대방 양도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행의 청구, 양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행의 청구는 누가 한다? 상대방 이행 청구하면 추인이 아니죠. 그러면 상대방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은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 말이죠. 만약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죠. 그러면 추인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 이행 청구를 받았다 이 말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 그럼 뭐다? 추인이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뭐 되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무효하고 취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서 두 개 합해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조건하고 기한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바로 취소권 바로 보도록. 안 보죠? 계약 채권법을 바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